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100% 동물이라는 뼈 때리는 팩폭으로 시작하는데요. 인간이 농사를 짓고 본격적으로 문명 생활을 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1년으로 보면요, 365일이죠. 이 중에서 문명 생활을 한 거는 하루도 되지 않는데요. 2시간 정도고요. 나머지 364일, 22시간 동안은 그냥 수렵 채집 생활, 싸움이나 짝짓기 같은 거에만 전념하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아직 동물인 거죠. 근데 우리의 이 몸과 이 마음이 아직도 그런 원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 문명의 발전 속도가 최근 몇백 년 동안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적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여기서 우리 현대인의 고통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암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사실 선진국에서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같이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사실 먹고 살 걱정이 없는 풍요로운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죠.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원시적인 이 육체, 몸과 이 마음, 뇌, 이런 것들이 이 문명의 발전 속도를 적응하지 못하는 메커니즘을 좀 거꾸로 활용해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이 책,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마음의 건강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육체적인 건강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저도 40이 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건강 얘기도 많이 하고 좀 건강에 안 좋은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최근에 건강 관련 책을 한 10권 정도 읽게 됐는데요. 결국 이 건강, 육체적인 건강도 이 사피엔스의 이 본능이랑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만성 질환을 좀 예방하고 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좀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식습관이죠. 이 사피엔스 책에 보면은 이 농사를 짓는 게 사실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대부분 기간 동안 그냥 이 수렵 채집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사냥하고 이제 여자들은 이제 약간 먹거리를 구해왔죠. 채소 같은. 이렇게 수백만 년 동안 천천히 우리 사피엔스는 진화해 왔는데, 갑자기 농사라는 걸 지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긴 거예요. 건강적으로. 대표적으로 이 영양소가 좀 불균형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 생활에 우리 사피엔스의 식사를 보면은 이제 고기, 그리고 생선, 과일이 또 많았죠. 그리고 채소, 뭐 버섯이나 애벌레도 있었고요. 그리고 개구리, 흰개미, 뭐 거북이, 뭐 자연의 모든 거를 다 섭취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다양한 영양소를 좀 골고루 섭취하면서 그렇게 좀 진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인류의 식사는 오직 한 가지의 이 곡물로 대체되거든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동양은 쌀이죠. 그리고 서양은 밀로 빵을 만들어 먹었죠. 근데 원래 사피엔스는 이런 곡물을 거의 안 먹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곡물 그것도 한 가지만 먹게 되니까 당연히 만성적인 영양소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은 더 심한 게, 이게 자연의 통쌀, 그리고 정말 순수한 통밀은 좀 나요. 근데 이런 걸 먹는 사람은 요새 거의 없죠. 이 정제된 흰 쌀밥에 그리고 흰 밀가루로 만든 흰 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제된 그냥 곡물도 별로 안 좋은데 이 정제된 곡물이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자, 쌀이나 빵은 탄수화물이 많죠.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얘가 당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슐린이라는 우리 몸의 물질이 당 수치가 너무 올라가는 거를 사실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런 통쌀이나 통밀은 소화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슐린이 당 수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충분히 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제된 곡물이 문제예요. 이거는 뭐 배아나 이제 껍데기나 다 그게 제거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되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천히 바뀔 때 이게 인슐린이 제어할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이제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슐린이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제된 흰쌀, 이런 빵은 이제 탄수화물이 당으로 너무 빨리 바뀌는데, 그러면은 혈당 수치가 급하게 올라가죠. 이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 또 인슐린이 또 급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막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피엔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결국은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피엔스에게 가장 나쁜 거는 이 정제된 곡물이에요. 쌀밥도 사실 별로 안 좋고 가장 나쁜 건 밀가루로 만든 거죠. 그리고 특히 설탕도 정제된 거잖아요. 그리고 케이크나 과자, 뭐 라면, 튀김, 그리고 설탕이 잔뜩 든 탄산음료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혈관 건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이런 혈관 건강도 문제인데요. 이게 포화지방도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에도 악영향을 끼쳐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은 이게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결국 동맥 경화를 일으키거든요. 결국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면은 이 과거 수백만 년 동안의 수렵 채집 시절 호모사피엔스의 식사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신선한 고기 많이 먹고요. 야채 많이 먹고 생선도 좋죠. 그리고 버섯 뭐 이런 자연에서 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되는데 뭐 정제된 쌀밥이나 그리고 빵, 과자, 뭐 라면 이런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얘네가 제일 안 좋죠. 근데 얘네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이게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맛있는 음식일수록 건강에는 안 좋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양을 조금씩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신선한 고기나 이런 야채 같은 거는 가격이 좀 비싸요. 반면에 이런 뭐 쌀밥이나 빵이나 과자, 라면은 가격이 굉장히 싸죠. 어떻게 보면은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층일수록 건강에 좀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측면이죠. 그리고 이 수렵 채집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늘 풍족하게 먹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운 좋게 사냥에 성공하거나 혹은 운 좋게 이제 먹거리가 가득한 이 장소를 발견했을 때만 풍족히 먹었지 운이 나쁘면은 며칠 동안 쫄쫄 그냥 굶는 경우도 익숙했죠. 그러니까 배고픔은 호모사피엔스의 숙명이었어요. 여기에 맞게 진화했는데 지금 현대에는 배고픔을 느끼기가 힘들죠. 이 온갖 이제 식사나 먹거리가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새끼 식사를 다 먹고 간식에 디저트에 뭐 야식까지 먹어대니 이 배고픔에 익숙했던 이 사피엔스의 몸에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적당한 이 공복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공복을 유지하는 동안 우리 몸에 오래된 세포나 찌꺼기 등을 스스로 청소하는데요. 얘를 자가포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스스로를 세포가 최적화시키는 거죠. 예전에 왜 조각모음 아시는 분 있을 텐데 뭐 세포 조각모음이라고 하면 적절한 비유 같아요. 여러 가지 단식법이 있는데 이제 좀 너무 빡신 건 하기 힘드니까 이제 12시간 단식이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저녁을 예를 들어 6시에 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고요. 그 다음 아침을 7시에 먹게 되면은 거의 12시간 넘게 이제 공복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나마 좀 실천하기 쉬운 단식법인데 이것도 쉽지는 않죠. 어떻게든 눈앞에 이 먹거리가 있으면은 먹어치워서 이 에너지를 이 저장해야 했던 게 또 우리 사피엔스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배고픔에 굶주렸던 이 사피엔스의 본능을 억제하는 게 이제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니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자, 세 가지 요약은 자, 1번 뭐 고기나 채소나 뭐 해산물, 버섯 같은 자연의 음식을 좀 섭취해야 되고요. 뭐 흰 밥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뭐 과자, 라면 이런 정제된 곡물,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좀 그걸 계산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식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지키려고 하면은 아마 우울증 걸려서 더 빨리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든 중용이 좋죠. 이 건강도 좋지만 가끔씩은 또 이런 별미잖아요. 이런 거를 또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행복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밤에 맥주 한 잔에 치킨 포기할 수 없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운동. 우리 인류는 원래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걸어서 계속 이동했고요. 그리고 사냥을 위해서 혹은 이제 생존, 도망치기 위해서 심장이 터지도록 이제 달렸죠. 러닝했죠. 과일을 따러 혹은 뭐 창으로 짐승을 찌르기 위해서 이제 근력도 필요했어요. 이렇게 좀 운동을 열심히 한 사피엔스만 살아남았고요.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상들처럼 살지 않죠. 하루 종일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건 기본이고 자세가 일단 안 좋죠. 안 좋은 자세로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를 막 들여다보느라 이제 허리 디스크 그리고 목 디스크, 눈을 혹사시키죠.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몸을 꾸준히 움직여야 되는데 이 운동하는 게 사실 너무 귀찮잖아요. 하기 싫고.
근데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 인류는 사냥이나 혹은 뭐 먹거리 채집이나 이런 생존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몸을 움직였어요. 근데 생존과 관계되지 않았던 경우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제 내가 식량을 발견할지 모르는데 평소에는 최대한 에너지를 좀 아껴서 보존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좀 쉬는 동안에 쓸데없이 막 몸을 움직이거나 막 팔굽혀펴기 한다거나 스쿼트를 하는 이런 이상한 사피엔스가 있었으면요, 에너지가 빨리 고갈돼서 이제 먹거리를 구하기 전에 이제 죽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미 멸종한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피엔스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몸을 거의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굉장히 이 게으른 사피엔스의 후손이에요. 근데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막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쉬고 싶고 눕고 싶고 그런 건 우리 선조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식습관이랑 똑같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자꾸 나쁜 음식을 땡기고 과식하는 것도 다 이런 DNA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으면은 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피엔스의 본능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이제 운동해야 되고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는 거 피해야 되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이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이 근육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거든요. 근육의 이제 60-70%는 하체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관상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짜 건강만을 생각한다면요, 이제 물론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이 하체 운동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긴 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워치 하나를 좀 구해서 쓰고 있는데 얘가 내가 운동을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체크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뭐 카톡, 전화 이런 기능 다 끄고 이 운동을 체크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걷기 추세도 볼 수 있고요. 얘를 보면은 하루에 10,000보를 채워야겠다는 좀 의지가 불타오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세 가지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는데 움직이기, 운동하기, 일어서기. 그래서 움직이기는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래서 GPS상 내가 움직인 거리랑 그리고 계단 높낮이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소모한 칼로리를 계산해 주더라고요. 운동하기는 얘가 움직인 속도나 내 맥박 같은 걸 좀 체크해서 얘가 지금 유산소 운동하고 있네 이걸 판단해서 이 시간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제가 타고 다니는데 이제 많이 빨리 걷거나 좀 뛴 날이 있어요. 안 놓치려고 버스를. 그러면은 이 수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일어서기는 이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돌아다녔을 때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1시간에 1분 이상은 일어서서 움직여야 이게 카운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피엔스랑 똑같아요. 이제 많이 이제 움직이고 에너지 체크되고요. 그리고 종종 숨이 가빠질 만큼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래 의자에 앉아있지 말아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체크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며 쓰고 있는데 얘가 운동량만 체크할 거면은 한 뭐 3, 4만 원짜리 중고로 사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 세 가지. 자, 운동을 싫어하는 거는 이 사피엔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극복해서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일단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종종 유산소도 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꾸준히 진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워치가 굉장히 좀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 건강입니다. 자, 현대인의 이런 만성 질환은 이제 물론 식습관도 중요하고 그리고 운동 스타일도 중요한데 이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마음의 병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고대의 사피엔스들도 현대인처럼 스트레스가 심했을까요? 이게 농사를 짓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그때는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겠지만 이게 막 남들과 막 비교한다던가 막 업무 스트레스나 뭐 월요병 이런 거는 없었겠죠. 자, 수렵 채집 시사를 생각해 보면은 이때는 내가 가진 이 불을요 저장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불화봤자 이 먹거리인데 이 먹거리를 저장하는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썩기 전에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이 저장이 안 됐죠. 근데 이게 생존에는 불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은 되게 편할 수 있어요. 내가 그날 그냥 먹거리만 찾아서 뭐 그럼 그만이지. 내가 뭐 1년 뒤나 뭐 일주일 뒤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의 행복에만 집중하면 되는 굉장히 까르페디엠 같은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농사를 지음으로써 완전 바뀌었죠. 농사는 곡식을
추수해서 이제 저장하는 게 가능해졌죠. 부를 처음으로 쌓을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부를 쌓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이제 양극화까지 생겼어요. 남들과 비교가 시작된 거죠. 나중에 화폐가 생기면서 이 남들과의 비교와 경쟁은 더 심해졌어요. 지금 사회는 꼭 돈만 비교하는 게 아니죠. 뭐 외모도 비교하고 권력도 비교하고요. 뭐 명예까지, 뭐 심지어 고상한 취미생활까지 비교하는데요. 그나마 과거에는 그냥 동네 사는 가까운 사람들과만 비교했는데 지금은 이제 SNS가 돼서 전 세계랑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론 머스크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난 왜 이러지?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부를 저장할 수 있게 되고 남들과 손쉽게 이걸 비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우울증이나 좀 마음의 병이 생기는 원인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마음을 좀 비우는 수밖에 없어요. 욕심을 버리고요. 모든 일을 완벽히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도 버리고 특히 이 비교를 하지 않아야 되죠.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까르페 디엠의 자세도 필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게 당연히 쉽지 않죠. 자, 건강한 이 식습관이나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이 욕심을 버리고 이 마음을 좀 비우는 것까지요. 이게 우리 사피엔스는 이 욕망 덩어리 사피엔스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망의 본능을 역행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본능대로 그냥 계속 살면요. 몸에 나쁜 거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욕심을 막 버리지 못하면은 결국 건강을 잃게 되고 삶도 망치잖아요. 그 내가 정말 성공하고 정말 부자가 됐다고 해도 이 건강을 잃으면 진짜 말짱 도루묵이죠. 자,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도 계속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게 실천이 그만큼 진짜 힘든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투자랑 진짜 비슷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자, 장기 투자하고 ETF로 투자하고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은 누구나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데이터와 통계가 다 있는데 이거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드물죠. 근데 투자가 힘든 이유도 이게 결국은 이 사피엔스의 이 본능 때문이에요. 과거에 이런 맹수나 이런 위협에 정말 뒤도 안 보고 바로 도망쳤던 겁쟁이 사피엔스만이 이제 이 후손을 남겼잖아요. 이거 안 도망가고 그냥 장기 투자 인내해야지 했던 사피엔스는 멸종했죠. 그러니까 이게 겁쟁이 사피엔스의 후손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출렁임에 따른 이 공포를 극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한국인의 탄생이란 책에서 이제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이유는 워낙 이 한반도 땅이 이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이제 노력하고요. 남과 경쟁해야 했던 정말 억척스러웠던 이 선조들의 DNA 때문에 한국인이 불행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참 투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고요. 이 행복까지도 결국은 이 과거 이 사피엔스의 우리 선조들의 DNA를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참 이 공통점이라는 것도 신기하죠. 자, 본능대로 살다가 그냥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본능에 맞서 싸워서 나는 이 부와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온, 행복을 지킬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줄 요약. 1번, 가공이나 정제되지 않은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적당히 공복도 유지해야 좋습니다. 그 두 번째, 많이 일단 움직여야 돼요. 많이 걷고 그리고 틈틈이 유산소랑 이제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죠. 워치로 체크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저도 자꾸 잘 안 되는데 완벽주의나 남과 이제 비교하는 거, 특히 이런 거 이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세 줄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사피엔스의 본능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